천재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내다. 아인슈타인은 실패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논문이 거절되고 무시당한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머물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결국 인내가 재능을 이깁니다. 2장 특별한 재능은 없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천재라고 불린 사람조차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래 궁금해했습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과 함께 머무는 법을 택했습니다. 호기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궁금해하는 걸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3장 문제는 사고방식이다.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늘 틀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방법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생각을 바꾸라 말합니다.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해결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4장 모든 것은 기적이다.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다릅니다. 익숙해진 일상은 기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숨 쉬는 것조차 기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삶이 다시 놀라워집니다. 5장 모른다는 사실. 지식이 늘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도 더 분명해진다. 아인슈타인은 무지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많이 알수록 겸손해졌습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모름을 인정할 때 길이 열립니다. 6장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의 범위에 머뭅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향합니다. 그는 계산보다 질문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가능성을 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상상을 멈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늙지 않으려면 상상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7장 성공보다 가치.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아인슈타인은 명예를 경계했습니다. 유명해진 뒤에도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돈과 성취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남습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8장 오래 생각한 사람. 나는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더 오래 씨름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속도가 아닌 깊이를 택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지점에서 머물렀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길이 보입니다.
시간을 주면 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9장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암기 교육을 싫어했습니다. 정답보다 질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보았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만 찾다 보면 나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배운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10장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다. 아인슈타인은 소박함을 존중했습니다. 조용한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큰 성공보다 지속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범함을 실패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유지의 결과입니다. 매일을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11장 균형의 비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삶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균형을 기다리다 보면 넘어집니다. 조금 흔들려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삶은 정지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12장 권위에 대한 경계.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아인슈타인은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직함보다 생각을 보았습니다. 많은 오류는 복종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수능은 위험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복종은 다릅니다. 13장 도덕은 가르쳐지지 않는다. 도덕성은 교육보다 모범에서 배운다. 아인슈타인은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모습을 따라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보다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르침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배움은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14장 지혜의 기준.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핵심을 보려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냈습니다. 단순해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삶도 복잡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지혜는 선택의 기술입니다. 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15장 어제로는 살 수 없다. 어제 배운 것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은 변화의 속도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면 뒤처집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늙습니다. 16장 진짜 가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온다. 아인슈타인은 외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돈은 껍데기라 보았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의 태도에서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답이 곧 가치입니다. 17장 단순함의 힘.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정교함이다. 아인슈타인은 복잡함을 경계했습니다. 어렵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게 사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질만 남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단순함은 깊이의 결과입니다. 18장 미래를 대하는 태도. 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는 곧 오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쓸모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준비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19장 평화의 조건.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로만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폭력을 혐오했습니다. 강요된 질서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해에서 옵니다. 서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다. 이해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20장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주는가에 있다. 아인슈타인은 나눔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싸는 삶보다 흘려보내는 삶을 택했습니다. 소유는 잠시지만 영향은 오래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나눔이 됩니다. 태도도 유산이 됩니다. 주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1장 사람을 움직이는 것. 논리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감정으로는 사람을 움직인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을 잘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이성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설명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22장 사고방식의 전환.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생각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23장 과학의 한계. 과학은 훌륭한 도구지만 인간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지만 인간을 먼저 봤습니다. 기술이 모든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편리함이 반드시 행복은 아닙니다. 인간다움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보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합니다. 24장 신비 앞에 겸손.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신비 앞에서는 겸손하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음도 존중했습니다. 겸손은 지성의 징표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깊어집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25장 질서의 놀라움. 우주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질서정연하다. 아인슈타인은 이 점에 감동했습니다. 혼란 속에도 규칙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흐름은 존재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해됩니다. 질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26장 행복의 기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목표에 묶여라. 아인슈타인은 목적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흔들립니다. 물건에 기대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목표는 방향을 줍니다. 나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작은 목표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27장 위대한 영혼. 위대한 영혼은 언제나 평범한 정신의 격렬한 저항을 받는다. 아인슈타인은 고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비난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틀을 깨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항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름은 위험이 아닙니다. 28장 도덕과 과학. 도덕 없는 과학은 맹목이고 과학 없는 도덕은 무력하다. 아인슈타인은 균형을 말했습니다. 힘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선의에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와 방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균형이 지혜입니다. 29장 틀림을 인정하는 용기.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인슈타인은 진리를 우선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사실을 택했습니다.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이라 믿었습니다. 고집은 성장을 막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30장 질문을 멈추지 마라. 질문을 멈추지 마라. 호기심은 존재 이유를 가진다. 아인슈타인은 질문으로 살았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오래갑니다. 질문은 문을 엽니다. 나이를 핑계로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궁금함은 생명력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생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31장 권위보다 진리. 진리는 권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다수의 의견을 경계했습니다. 진실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혼자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간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32장 기술과 인간.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문제를 맞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오늘을 보았습니다. 편리해졌지만 멀어졌습니다. 연결됐지만 고립됐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관계의 대체물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3장 인류를 먼저. 나는 국가보다 인류를 먼저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경계를 넘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국적보다 인간을 봤습니다. 분열보다 연대를 말했습니다. 시대보다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 가르기는 쉽습니다. 이해는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34장 자연과 인간. 자연은 단순하지만 인간은 복잡하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연은 꾸미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문제를 키웁니다. 단순해지면 편해집니다. 자연을 닮으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본래의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35장 지적 성장. 지적 성장은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인슈타인은 시작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멈춥니다. 모른다고 말할 때 움직입니다. 질문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은 자세입니다. 열린 마음이 성장시킵니다. 36장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주만큼이나 무한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을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실수는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비판보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7장 설명의 한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깊지 않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깊이를 존중했습니다. 간단한 답을 경계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은 말로 다 담기지 않습니다. 사랑도 슬픔도 그렇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38장 양심의 위치. 양심은 법보다 앞선다. 아인슈타인은 규칙보다 인간을 봤습니다.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양심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르는 용기. 그것이 인간다움이라 보았습니다. 삶의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39장 이해하려는 삶.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하려 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겸손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해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를 알면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삶도 그렇게 풀립니다. 이해는 가장 강한 변화입니다. 40장 조용한 행복. 조용한 삶 속에서 인류의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아인슈타인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요란한 성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